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지겹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죠. 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더는 외롭고 싶지 않아서, 이 나이에도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선택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조용히 좀 해줄래요? 왜 나한테 기대려고만 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생활비? 나한테 기대지 마. 내 자식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집은 원래 내 애들 집이야.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원했던 안정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다를까? 혼자가 싫어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선택한 재혼. 그런데 그 선택이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재혼, 정말 행복할까요? 재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면서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TV를 보다가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젠틀했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늘 다정한 말투로 말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챙겨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믿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생활비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부드러운 원단을 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살짝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이거 그냥 살까? 주저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사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남편은 늘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외식을 하고 계산을 할 때마다 이건 조금 아깝지 않나?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생활비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사주겠지만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돈을 쓸 때마다 조심스럽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받고 보호받고 든든한 기분이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느끼는 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대는 게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이 이거였을까? 그리고 점점 더 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넘기며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익숙한 듯한 발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간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건가 싶어 일어섰지만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여자는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뭐해?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냉장고에 뭐 있나 봐야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냉장고 문이 열리고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원래 내 집?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다음 날 영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딸이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집을 자기 집처럼 쓰는 게 조금 불편해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하다고? 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야, 애들은 내 피부치야. 여기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집이고 나는 아빠야.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집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족이 살던 집이었고 영희 씨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예요? 남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희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공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뭐 먹었어? 하며 챙겨줬습니다. 퇴근 후에는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왔지만 이제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조심스럽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집착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한때 그렇게 길었던 통화도 할 말 없으면 끊자. 로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걸면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어. 이제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혼자일 때가 더 편했던 걸까? 결혼 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먼저 자. 이제는 연락도 없고 하루 종일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 종일 연락하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변했어?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그런 걸까? 이게 결혼의 현실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걸까? 혼자 살 때 가장 좋았던 건 자유였습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그만이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새벽에도 혼자 극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누워 있거나 친구들과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그냥 집에서 쉬자.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보내는 주말이 반복되면서 영희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후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해.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혼자 집에 놔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응, 뭐 별일 없잖아. 가자. 그날 영희 씨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 그냥 다음에 보면 되잖아. 가족이 먼저지.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가족이 먼저지. 그럼 나는 이 결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결국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을까? 그동안 혼자 살면서 즐겼던 소소한 행복들이 결혼 후에는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조용히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모든 일정이 남편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시간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혼을 앞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싶어서.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 집안일이 버겁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 재혼을 원합니다.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고 노후를 돌봐줄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혼자 살면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드니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혼자 벌어서 노후를 책임지는 게 막막하고 몸이 아플 때 기대고 싶어 재혼을 고민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는 이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재혼 후에는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틀어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 재혼한 부부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재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년 이후 재혼한 부부 중 70% 이상이 5년 이내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맞추려 노력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재혼 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자녀입니다. 재혼한 부부의 상당수가 결혼 초반에는 경제적 안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각자 모아둔 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식 문제만 아니면 괜찮은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애는 내가 챙겨야 하지만 당신 애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서로의 자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애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우리 애들도 오는데 당신 애들도 같이 가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그냥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처럼 재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 돈 문제, 자녀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서로 맞춰가며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결혼이었을까? 그냥 혼자로 남는 게 더 나았던 건 아닐까?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합니다. 재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하면 더 큰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사람의 단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단점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 습관, 말투, 가치관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가? 결혼 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각자의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돈 문제가 불거지면 결혼 생활의 균열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배우자의 경제력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자유는 보장되는가? 결혼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개인적인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해 줄까요? 왜 혼자 있고 싶어? 우리 부부가 같이 해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온다면 결혼이 곧 자유의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녀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배우자의 자녀가 나를 받아들일까요? 혹은 내가 배우자의 자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부부가 여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이었어요. 아빠, 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끼어들었어?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원해서 재혼하는가? 아니면 혼자가 두려워서 결혼을 결심하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혹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재혼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 결혼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한 상태여야 어떤 관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써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 말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이 들면 더 외로워진다니까. 너도 기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리면 지금의 내 삶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해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할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은 분명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